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99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7월 2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6월 17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신축년 을미월 을해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을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이 2021년 7월 26일인데요. 연일 계속되고 있는 찜통더위죠. 찜통더위 습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찜통더위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까지 이렇게 코로나19죠. 19까지 겹쳐 있는 상태에서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매우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다. 신축년이라고 하는 연운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무덥거나 그럴 것 같지 않은데도 이상하게 이제 우리나라도 지구도 뭐 온난화 된다라고는 하지만은 우리나라도 열대성 기후로 변해가고 있어가지고 이제 사계절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이제 여름과 겨울 정도만 남게 되고, 앞으로 또 겨울보다는 여름이 더 길어지는 이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계속되는 올 여름 원래 대체적으로 한 7월 말 이쯤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2주 정도 반짝 덥고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올 여름은 아주 일찍부터 덥기 시작해서 계속 한 8월 한 셋째 주 말까지 또 이렇게 더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하는 겁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뭐 하더라도 일단 내가 건강한 것이 내가 건강하고 살아남아야지만 모든 걸 할 수 있다. 다 힘듭니다. 힘들지만 또 그 중에서 또 버틸 수 있는 또 여유와 또 좀 긍정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한번 살아보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명식, 일간은 을목일간이 되겠고요.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에 을목이 되겠습니다. 미월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것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월령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일간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봤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견주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을목이라고 하는 것, 어저께 을목보다는 이제 어저께 배웠던 간목이라는 것이 있었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나무라고 해서 양목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나무는 좀 굵고 크고 하늘을 향해서 쭉쭉쭉쭉 뻗어서 올라가는 그런 좀 단단한 재질의 나무를 말한다고 해서 대림목이다라고 했죠. 대림목, 숲을 이루는 나무 중에서 크고 굵직굵직한 그런 나무들을 대림목이라고 하고요. 이런 나무는 단단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천간 10개 중에서 단단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대표적인 것이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경금이 간목보다 더 단단하겠죠. 그러니까 간목을 갖다가 벽갑 인정할 때 다른 걸로 쓰지 않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간목을 벽갑 인정하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림목으로서 좀 곧고 단단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제목으로서의 용도, 즉 동량 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러한 큰 나무를 갖다가 베기 위해서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간목을 배워야 했다. 요즘은 그 뭐죠? 포크레인에다가 기계를 장착해 가지고 나무를 베는 것도 기계로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거 유튜브 검색해 보면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가을 되면 지뢰밭이 생기죠. 그 뭐죠? 은행 있죠. 은행 나무에서 나는 은행은 맛은 있고 건강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냄새가 아주 고약스러워 가지고 고생을 하는데, 그 은행도 사람이 일일이 짝대기를 쳐가지고 흔드는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가지고 잠깐 흔들면 아주 그냥 우수수수 떨어지는 그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다 뭐예요? 간목을 어떻게 재련하고 용도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줘야 된다. 그리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단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간목할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간목이 양목이었다고 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된다라고 보는데,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이 밝은 개념이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개념이고요. 양이라고 하는 것이 크다라고 하면은, 음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이죠. 간목이 양목으로서 큰 나무라고 하면, 을목은 음목으로서 작은 나무가
경우가 될 것이고, 양목인 간목이 단단하다라고 하면 음목인 을목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는 그러한 재질을 가지고 성질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단단한 간목은 제목으로 쓰지만은 부드러운 낭창하게 잘 휘어지는 을목을 가지고는 제목을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뭐 화초라든가 화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꽃을 피우는 나무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목으로서, 동양 제목으로서 쓰기보다는 을목 같은 경우는 꽃을 피우는 용도, 즉 목화 통명이 돼서 꽃을 피우는 용도로서 을목은 사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 신금 뭐 이런 것보다는 병화, 따뜻한 온기와 그 다음에 적당량의 물이 있어준다라고 하면 을목은 꽃을 아름답게 피운 난초와 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간목 같은 경우는 왕했을 때 경금을 쓸 수는 있겠지만은,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일간 자체가 왕하더라도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경우를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을목이 아무리 왕하다 하더라도 경금 내지 신금을 보게 되면 을목을 갖다가 배에서 못 쓰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신금을 잘 쓰지 않지만, 이 경금이라든가 신금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오미월에 수를 생하기 위한 목적, 수라고 하는 것은 을목을 생조해주는 역할을 하죠. 수를 생하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경금 내지는 신금을 쓸 수가 있지만은, 수가 없는 상태에서는 경신금을 쓰지 못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미월에 을목이 태어났을 때, 4월, 5월, 미월에 이렇게 태어났을 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신금을 보게 되면은 미월, 4, 5, 미월은 뜨겁기 때문에 반드시 물이 있어 주어야지만 을목 자체가 마르지 않고 꽃을 피울 수 있다. 지금 밖에 나가서 화초를 심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모든 화초가 다 말라 죽게 되겠죠. 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미월 같은 경우, 4월 같은 경우, 4, 5, 미월 같은 경우에는 수가 약하기 때문에 물이 닿았더라도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금, 즉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금생수 한다라고 하는 차원, 즉 이렇게 4, 5, 미월의 뜨거운 여름에 수를 생하는 목적에서는 경금 내진 신금을 쓸 수가 있지만은, 똑같은 4, 5, 미월이라 하더라도 수가 없는 상태에서 금은 수를 생하는 용도가 아니라 목을 극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수가 없는 상태에서는 금을 쓸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뭐 을목은 관을 쓰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관을 쓸 수도 있습니다. 즉 수를 필요로 할 때는 관을 쓰지만 수가 없을 때는 관을 쓰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을목이라고 하는 것, 꽃을 피우는 그런 난초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음목,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미월은 사오미 남방에 해당이 되죠. 권역은 사오미 남방이라고 해서 계절은 여름이 되고요. 특히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늦여름이라고 하죠. 늦여름이라고 해서 환절기가 되면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된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월이라고 하는 금요왕 계절로 넘어가기 때문에 미월은 그렇게 뜨겁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미월이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름이기 때문에 매우 무덥고 건조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월이라고 하는 것을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월 같은 경우에는 이 상반월은 소서부터 대서 전까지를 상반월이라고 하고요. 하반월은 대서부터 입추 전까지가 되겠죠. 입추가 지나면은 미월이 아니라 입추가 지나게 되면 이때는 신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입추 전까지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상반월인 대서 전까지, 소서부터 대서 전까지는 마치 뜨거운 열기가 5월과 같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서가 지나게 되게 되면 이때는 그야말로 금수의 기운이
진기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서가 지났을 때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복생한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삼복생한, 삼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얼마 전에 초복이 지나고요. 그 다음에 중복도 지났습니다. 중복. 그 다음에 말복이 되려고 하면 입추가 지나서 첫 번째 경일에 말복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말복이라고 복날이요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막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습니다. 초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하지 있죠. 하지. 우리가 절기에 하지가 지난 지 세 번째 경일에 들어오는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 이거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중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후.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이라고 하면 천간 경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추가 지나서 첫 번째 경일에 아마 말복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초중말복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 말복 복날은 뭐에 뜨겁다라고 소에 황소의 뿔도 녹인다. 그 다음에 무쇠솥도 녹여버릴 정도의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 복날인데, 이러한 뜨거운 복날에도 한기가 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삼복생활인데, 입추전 대서가 지나면서부터는 금수가 징기하기 때문에 미월이라 하더라도 대서가 지났을 때 사주에 금수가 많다, 이거는 삼복생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뭘 써야 된다? 미월이라 하더라도 병화를 용신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을목이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은 봄이 아니라 여름에 태어났다, 늦여름이라 하더라도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무덥고 건조하다라고 해서 조열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미월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 자체는 미가 이제 목의 고지라서 통근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토가 왕한 것이지 목이 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한 을목 자체를 도와줄 수 있는 개수 같은 걸 반드시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주 전반이 금수가 많아서 사주가 삼복생활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또 별도로 뭐가 필요하다? 병화도 이렇게 필요하다. 병화는 조후하는 정도로서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미월 같은 경우 진술충 미월 이 4개월은 사주의 짜임이 어떻게 짜여지느냐를 끝까지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야구하는 사람들이 투수가 공을 던지고 타자가 공을 치게 되는데, 상급한 사람은 공을 끝까지 못 봅니다. 끝까지 못 보고 눈을 감은 채 헛스윙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은 프로 선수가 될 수가 없겠죠. 이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사주를 전반적으로 끝까지 어떻게 짜여져 있냐, 글자 한자를 내밀하게 살펴보고 전자의 짜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글자 한자 일주만 보고 그 다음에 일간만 보고 내지는 연간에 뭐가 있냐 이런 것만 보고 사주를 보기 때문에 사주가 잘 맞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 사주 8글자 전체 짜임을 크게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그 다음에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을목, 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은, 을목이라고 하는 건 제가 음에 해당되는 나무라고 했고요. 미월은 토왕절입니다. 토왕절, 실질적으로 4, 5, 미월에 양기가 왕하고 여름이라 하더라도 4, 5월은 화가 왕한 계절, 미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목이 토를 극하는 그런 관계 있죠. 목극토의 관계입니다. 목극토의 관계이니까 일간 입장에서 토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 되는데, 일간은 음에 해당되는 나무고 미토 또 음에 해당이 토가 되기 때문에 음대 음이죠. 그런 편제격이 된다. 근데 미월에 토는 왕하지만은 을목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다신 약한 사주 내지는 신약 제왕한 그런 사주로 볼 수 있다. 어저께 간목하고 똑같습니다. 간목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 격국만 편제격이 아니라 정제격으로 보지만은 제다신약 일간이 약하고 재상이 왕한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보게 되고요. 일간이 약할 때는 반드시 인성이라든가 내지는 같은 비견겁제로서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4, 5,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계절 자체가 조열하다, 즉 뜨겁고 건조하기 때문에 수가 있어준 상태에서 비견겁제 목이 있어준다라고 하면 그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비경겁제인 목만 있다라고 하면 일간도 말라 죽겠고요. 옆에 있는 비경겁제인 목도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미월의 을목은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물이 먼저 있어주는 것이 급선무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뭐 간목이라든가 을목 같은 거보다는 지지로 뭐 인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것이 있어서 수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비경겁제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만약에 수가 없는 상태에서 목은 수가 없다라고 다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우선순위, 미월의 을목이 태어났을 때는 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먼저 중요한 그러한 국세가 되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월의 을목도 약하지만 4, 5 미월의 개수 자체도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경우는 이 관성을 쓰지만, 이 관성은 을목을 작벌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신금이라든가 경금은 수를 생해서 그 수가 말라 있는 미월의 열기를 식혀주고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서 이 화초가, 이 뜨거운 여름의 화초가 말라 죽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수가 없으면 이 금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수가 있으면 금도 같이 따라서 필요한 것입니다. 개수가 수가 용신 때는 금수 관성이 희신이 될 수 있지만은 용신이 개수가 없을 때는 경신금은 일간을 극하는 오히려 기신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짜여지는 것이 기본적인 틀이다라고 하면, 연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죠. 미토도 토고요. 축토도 토가 되지만은 미토는 마른 땅 건토가 되는 것이고, 축토는 건토가 아니라 물기를 가지고 있는, 얘는 습토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단 축미충이 됨으로 인해서 축중에 있는 지장간 개수라고 하는 것이죠. 개수, 원래는 개수, 그 다음에 신금,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축미충이 된다라고 하면 개수, 신금은 매몰돼서 못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연간에 이렇게 신금이라고 하는 건 관성이 있는데, 수가 없는 상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얘는 수를 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극하려고 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죠. 반드시 수를 보는 것이 필요한, 여기 있는 이 월간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갖다가 좀 억제시켜주는, 토가 너무 많으니까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역시나 수가 없는 간목이든 수가 없는 을목이든 용도가 떨어지게 되죠. 힘이 없죠. 그 다음에 연간에 있는 신금이 을목을 갖다가 극해버렸기 때문에 이 을목의 용도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수를 보는 것이 필요한데, 다행스럽게 일지의 해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수는 해미 합도 되지만은 해중에 있는 간목에 을목이 뿌리를 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해중에 있는 임수가 을목을 갖다가 생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수하고 해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수는 자수하고 해수가 있는데, 같은 목의 입장에서 자수는 순수한 물이지만은 해수는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물이기 때문에 일간이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놓고 봤을 때 용신은 해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나마 수가 있기 때문에 신금의 용도가 없지 않아 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생시는 어떤 생시가 오는 것이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자시가 된다라고 봤을 때, 제가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나눠 본다라고 했는데, 하반월, 자, 벌써 대서가 지난 지 며칠 됐죠. 그래서 지금 미월이라도 하반월이고요. 사주에 금수가 많게 되면은 뭐가 된다고요? 삼복생한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월에 신금도 투출되어 있고요. 일지에 해수가 있고 다시 병화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수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삼복생간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병화, 오히려 수가 많기 때문에 병화가 용신이 됩니다. 자, 병화가 용신일 때는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더 좋겠죠. 금수운으로 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병화가 있어야 되는데, 병화의 뿌리가 좀 약하다고 하는 것이 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병자시와 더불어 정해시 또한 또 수를 하나 더 받기 때문에 이 또한 하반월에 대서가 지난 하반월에 삼복생활이 된다. 이것 또한 화가 용신으로 되는데, 병화가 있는 것보다 정화가 있는 것은 공력이 서늘한 기운을 갖다가 조우하는 공력은 더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인해 한목에서 목의 기운이 왕해지게 되고요. 왕해져서 목이 을목 자체가 세력을 얻는 것은 나쁘지 않겠지만은 토왕절인
미월에 무토 이렇게 투출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겠죠. 수를 갖다 파극하는 그러한 용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묘일주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지로 해묘미 목국을 완전하게 짜게 되는데, 여러분들 해묘미 목국을 짜게 되면 토도 없어지고 수도 없어지고 그냥 전체 목으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해수의 수기가 전혀 없어지고 원령에 있는 미토의 토의 기운이 완전히 없어지느냐, 그런 거는 아니에요. 수의 기운도 남아있고 토의 기운도 남아있지만은, 목의 기운이 많아짐으로 해서 수의 기운이 약해지게 되고, 목의 기운이 왕해짐으로 인해서 토가 약해진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지, 수의 기운, 토의 기운이 완전히 없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되겠고요. 병술시 같은 경우에는 술토가 있기 때문에 미월에 토가 좀 많아지게 되죠. 당연히 해중에 있는 임수가 용신이고요. 해중에 있는 간목은 을목의 뿌리가 되는 희신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화운을 가게 되면 토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화운을 가게 되면 사주가 너무 건조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